네, 안녕하세요. 퀘스트입니다. 오늘은 9편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공짜를 좋아하면 내 돈은 한 방에 사라진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요거 어?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뭐 지식 리딩방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이제 속느냐. 이게 방식이 다 비슷하거든요. 이거 문자 메시지 같은 거 뭐 같은 거 보내요.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접근해가지고 종목 한두 개 이제 공짜로 이제 찝어준다 그러고 어? 이게 뭐 처음에 수익을 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걔네들이 다 사기치는 거니까 걸려들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HTS 있잖아요. 이것도 어플을 만들어요 얘네들이. 이런 거 막 이렇게 이거 보면은 뭐가 있나. 바람잡이들도 있고 막 제가 갑자기 영어 생각이 안 나는데 영화 보이스라고 있거든요. 보이스 그거 보시면은 예방이 많이 될 겁니다. 보이스 이런 거. 아휴, 하여튼 이거 이제 이런 게 많다. 자, 공짜를 좋아하면 내 돈은 한 방에 사라진다는데 제가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또 접하고 도와드린 분도 있고 도와드린 게 이제 제가 뭐 돈을 드렸다는 게 아니고 오늘은 조금 짙은 화면에서 한번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판서 들어갑니다. 판서. 지금 나오는 노래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짧게 짧게 하는 거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좀 배경으로 하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 공짜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나? 공짜. 공짜를 좋아하면은 내 투자금이 1억 원이 있든 1천만 원이 있든 이거를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은 거예요. 수익을.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 관찰을 해보니까요. 가장 많이 당하는 게 문자 메시지. 저는 그래도 불특정 다수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런 일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이걸로 먼저 이제 접근을 하는데 얘네들이 처음부터 뭔가 돈을 내라. 이런 말을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 응? 이 수익을 내준다. 근데 그러려면 돈을 내라. 예를 들면 저처럼 뭐 월 4만 9천 원 내라 이러면 싫어한다고요. 아까워 그냥. 근데 얘네들은 돈을 내라고 말을 안 해. 쉽게 말해서 공짜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지, 유혹. 근데 이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 이걸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을 막 팔고 욕을 할 거예요. 야, 그 키웨스트 걔네 있잖아. 예를 들면 월 49,000원 내라 그러잖아. 걔네들이 저 같은 사람을 갖다가 뭐 리딩방이네, 뭐 사기꾼이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되게 웃겨요, 그 새끼들이. 제가 사기꾼인가요, 제가? 근데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공짜로 접근을 한다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공짜로 뭐 알려줄게. 이러면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유형은 이제 몇 가지 있죠. 이제 뭐 매월 뭐 30만원 수익을 내준다도 있고, 뭐 몇 배 불려준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이제 속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놈들이 보통 뻔뻔하게 하는 게 돈을 더 요구해요. 돈을 더 요구한다. 왜? 그거를 찾으려면 또 뭐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엄청 요구를 한다고. 제가 이거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상담한 분들 얘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악성인 놈들이 사기를 내가 만약에 3년 전에 당했어. 한 1,000만원 날라갔어. 이 새끼들이 또 연락을 해요. 사람들이 또 속아. 왜 속냐? 그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무서운 놈들이지. 인간의 심리를. 자, 3년 전에 손해보신 거 압니다. 근데 저희가 그 계열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복구해 드리려고 하니까 이러면 또 속아요. 속아. 왜? 3년 전에 한 1,000만원 뭐 5천만원 날아간 게 아깝거든. 이거 이제 회복하려고 그랬는데 본인 능력은 안 돼. 불가능해. 근데 얘네가 해준대. 껍벅 속아.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아유, 누가 그렇게 당해요. 그 사람들이 멍청하니까 당했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당한 사람들은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보다 엄청 멍청해서 당했을까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당할 수 있다. 누구나. 그래서 공짜,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알려주는 유튜브. 아, 이거는 요번에 9편은 전체 공개를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게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료로 알려주는 유튜브가 이게 좋은 거고, 예를 들면 저같이 유료로 하는 사람들은 나쁜 겁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렇다고 또 유료로 하는 사람들이 다 좋다는 게 아니야. 이상한 애들도 있거든. 무료로 알려준다는 거는 좋아 보이지만 책임을 전혀 안 진다는 얘기고 위험한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뭐 막 책임을 다시냐? 그건 다르지만 좀 다른 얘기죠. 그 대신에 이제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국내 해외를 다니고 또 좋은 우리가 소위 아는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이 됐든 저명 인사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근데 이 유료 중에서도 특히 피해야 될 건 제가 볼 때 방구석 유튜버야. 방구석 유튜버.
이런 애들은 뭐 알아서 여러분들이 걸르시고. 그래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나. 근데 이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짜를 좋아하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거든. 저는 이렇게 정리 오늘은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찾지를 못해갖고 좀 불편하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야.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 아이고 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있죠. 그럼 공부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학원 과외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요즘은 뭐 하나 시키려면 한 과목에 이제 30만 원 이런 게 많더라고요. 한 과목에. 그럼 우리 자녀 한 명한테 보통 한 3개 정도는 시키거든. 그럼 이것만 해도 90만 원이야. 한 달에. 아니 그러면 뭘 배우려면 돈을 내는 게 당연한데 자녀들은 그렇게 학원비, 과외비 쓰면서 왜 본인들 투자하는 데는 교육비를 안 쓰냐 이 말이야.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뭐 이런 학원비는 9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도 내잖아요. 근데 본인 투자하고 이러는데 본인 실력은 없어. 근데 교육비는 한 푼도 안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돼? 자꾸 사기 당하는 거야. 사기 당해요. 왜? 이게 무슨 얘기랑 똑같아요? 응? 이게 무슨 얘기랑 똑같아요? 단순히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얘기지. 자,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이 보시면 아유 지 홍보하고 있네 얘기 뭐 그렇게 욕하셔도 좋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한 번은 해보시라고. 한 번은 해보고 욕을 하란 말이야. 왜 다른지. 자, 그러면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 무슨 공부? 투자 공부. 근데 학원도 안 가. 과외도 안 해. 근데 누군가가 야, 공짜로 쉽게 알려준대. 이게 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학원도 안 가고 과외도 안 가고 공부는 쥐뿔 하나도 안 하는데 돈은 벌고 싶어? 돈을 벌고 싶냐고. 요. 이러니까 사기 당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기 당하지. 공부는 조금 해야지 그래도요. 이러니까 사기 당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질문을 상담하면서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 그 마지막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9편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기를 안 당해요. 제 서비스 이용 안 하셔도 좋으니까 사기나 당해가지고 전화나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거 하나 막 해결하고 도와드리려면 엄청 피곤해.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좀 전에 제 덕분에 5천만 원 송금한 거 맞고 이런 사람들 여러 명 있잖아요. 제가 뭐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한테 1원 한 장 안 줘요. 그게 사람이라고. 그럼 또 당할 거야 아마. 자, 9편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공짜 좋아하면 내 돈은 한 방에 사라진다. 누구한테? 여러분 돈을 노리는 그 잘 짜여진 나쁜 놈들한테. 그리고 공짜로 뭐 알려주는 유튜버.
이런 거 문제된 거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심리를 노린다고. 차라리 월 얼마 받겠다고 돈을 내는 저 같은 사람한테 돈 내고 배우세요. 그냥 이게 나아요. 그러면은 수익도 내드리지만 최소 사기는 안 당할 거 아니야, 이런 놈들한테. 자, 끝. 오늘 여기까지 퀘스트였습니다. 뭐 영상을 보고 내 욕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퀘스트입니다. 오늘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10번째인데요. 귀가 얇으면 투자의 독이다 라는 주제로 이 10번째 얘기는 아주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짧게. 요거는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인들이 대부분 보면은 투자를 진짜 정말 잘한다. 예를 들어서 투자의 뭐 귀재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이야기는 들어도 좋다. 진짜 있다면. 근데 대부분 여러분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보다 멍청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어떤 회사에 대해서 내 친구가 말이야, 어디 회사, 대단한 회사도 아니야. 어디서 듣보잡 같은 회사야. 그냥 중소기업도 아니고 거기 이사래. 임원이래. 이러면서 거기서 무슨 호재가 나온 것처럼 막 얘기를 해.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귀에 들어올 정도면 이미 한 50명은 알고 있어. 이게 무슨 소중한 정보야. 그리고 그 정보들이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if라는 그 가정법 배웠잖아요. 만약에 이 회사에서 이 말은 듣보잡 같은 회사에서 뭐를 한다면 이미 했제도 있어. 이미 했대. 이거는 다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유도하게 하거나 물량을 넘기거나 그러려고 일부러 퍼뜨리는 소문인데, 귀가 얇으면 어떻게 돼요? 색깔을 여기서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들을 꼬드기려는 소문을 여러분들은 뭘로 착각하냐면 중요한 정보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얇으면 투자의 독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거는 진짜 짧게 끝낼 건데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반복적으로 하냐면은, 이 귀가 얇은 사람들은 천성이 귀가 얇게 타고났거든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좀 웃자고 말씀드린 거지만, 저 양반 또 내 얘기하노. 내 얘기하노 이렇게. 저 양반 왜 이렇게 내 폐부를 팍팍 찌르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지. 내 이야기 하노. 이 귀가 얇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유전이에요. 유전. 귀가 얇은 것은 이 유전이야. DNA야. DNA. 귀가 얇게 태어났어. 막 솔깃해. 특히 어떤 게 솔깃해? 막 공짜로 알려주고.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왜 그런가 하니, 제가 9편에서 말씀 마지막에 들려다 깜빡 못 드렸는데, 내가 탐욕이 엄청 강하기 때문이야. 탐욕이 강하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제가 좀 후드럽해서 죄송한데, 주제 파악을 못 하는 거야. 아니면 주제 파악이 너무 잘 돼서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내 능력으로는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 오히려 주제 파악은 잘했을 수 있겠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에 주제 파악을 했어. 나는 스스로 잘 안 돼. 그럼 솔루션을 고민을 하잖아요, 뭔가. 이 솔루션을 엄한 데서 찾는 거지. 누구한테 찾아? 솔루션을 저 같은 그래도 선생 같은 사람한테 찾아야지. 이걸 왜 사기꾼들한테 솔루션을 찾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 봤어요? 제가 예전에 아무래에서 1번 회원카드 갖고 있고 문자 메시지 보내서 하면 매출이 어떻게 올라오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안 보내잖아요. 왜? 그렇게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이 사기꾼들은, 그리고 그 유튜브 중에서 전인구 투자연구소라고, 전인구란 사람이 있더라고. 이 사람 나한테도 문자 여러 번 보냈던데.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 전인구 투자연구소. 그 머리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 젊은 친구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공부를 좀 해서 경제를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실물 경제를 좀 모르는 것 같더라고, 제 기준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런 거 문자 메시지 막 보내지 말란 말이야. 인구야, 전인구, 사람이 해야 될 일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거든. 전인구, 불특정 다수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유튜브 구독자 수도 되게 많던데. 조회해볼까? 전인구 구독자가 110만 명이야. 인구야, 쪽팔린 줄 알아. 인구야, 구독자가 110만 명인데, 이 새끼야, 내가 이 새끼라는 줄 알아요? 구독자가 110만 명인데 이 새끼 돈이 안 되니까 문자 메시지 보내갖고 사람들한테 나 110만 유튜버인데 내 말대로 하세요 뭐 이런 거 하려는 거 아니야. 인구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젊은 놈의 새끼가. 어?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인구야. 인구야, 새끼야. 저는 양아치 같은 새끼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니, 유튜브 구독자가 110만 명인데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실력이 없으니까 그딴 짓 하는 거야. 현안에 대해서 그럴싸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누구 비방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한두 개 본 적이 있거든요. 저런 전인구 이런 애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거에 대해서 막 아는 척을 해요. 발생하기 전에 얘기해, 인구야.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고 나면 막 그 아는 척하고 그거 설명해주고 이러면서 되게 막 똑똑한 척.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인구야. 인구야, 공부 좀 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라고, 미리. 미리 예측하고 시장의 검증을 받아, 임마. 자, 귀가 얇으면 투자의 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귀가 얇으면. 귀가 얇으면 면자가 이상하다. 면자가 투자의 독이다. 이 말을 항상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뭐가 좋대, 요즘 뭐 투자가 유망하대, 그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들 대부분 솔직히 멍청하잖아요. 여러분들보다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잖아. 그 사람들 말 들어서 뭐 다 부자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부자 됐지. 그래서 오늘 정리합니다. 귀가 얇으면 투자의 독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이건 드려야지. 그런 얘기를 궁금해하지도 말고, 귀가 얇은 사람들은 이런 거 엄청 궁금해. 남이 얘기하는 거. 왜 남의 얘기 관심 갖지 마. 궁금해하지도 말고 듣지도 마. 이런 개똥 같은 소리 하는 새끼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사례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구에 한 2년 정도 근무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듣지 않으실 걸로 생각하고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니까, 하여튼 여러 명이 투자에 좀 얽혀있는데 무슨 해안가 부근에 무슨 땅을 샀대요. 땅을. 그게 지금 10년째 아무런 개발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사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사장님, 제가 그 보여주신 땅을 지도에서 보여준 걸 보니까 이게 뭐 포항 근처 어디 같은데 저거 누가 봐도 저희가 개발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땅인데 그걸 어떻게 사신 거예요? 아이고, 내 삼아, 이게 나 혼자 샀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내 친척들한테 다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4명이 샀다 않카나. 이 4명이 지금 통째로 이거 다 물려가지고 몇십억이 물려있다 지금. 그때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부동산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그 포항에 무슨 뻘밭 같은 데인데 그 주변 뻘에서 약간 안쪽 땅이지. 거기 뭐 개발된다고 막 해가지고 그게 개발될 땅 같으면은 이분한테 왜 알려줘요? 왜 알려주냐고.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 지금 그래서 10년 조금 넘었겠다 이제. 15년 정도 됐겠다. 15년. 제가 들은 게 2017년 18년도고 2010년 초반에 투자했다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진짜 막 처음에 몇 년 동안은 막 우라통 터져가지고 사람이 화병 나서 막 죽을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귀가 얇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힌 케이스지. 자기만 혼자 죽으면 되는데 왜 딴 사람들한테 이렇게 권유를 하냐고. 이게 또 사람 심리가 있어요. 혼자 하면 좀 그러니까 남들한테 야 이거 포항에 이거 바닷가 근처에 땅이 있는데 개발될 것 같은데 그 사기꾼들이 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5억 정도 투자로는 투자 안 되십니다. 한 15억은 넣으셔야 우리가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이걸 10억 만들어갖고 투자했겠죠. 아휴 이거 사람 화병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그래도 마무리할 때 또 항상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 뭐 다 아는 얘기 안 해서 사람은.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들일수록 반복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자 오늘 마무리합니다. 우린 항상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조차도 저 같은 전문가도 이런 얘기를 저 혼자 계속 되뇌이면서 안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왜냐면 저도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요걸 그냥 듣기만 하시기보다는 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하면 자기 귀로 듣거든요. 어학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더 이해가 빨리 되고 기억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저처럼 똑같이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동시에 시편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귀가 얇으면 투자의 독이다. 한 번 더 해봅시다. 귀가 얇으면 투자의 독이다. 여기까지 큐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큐에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11편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HTS 그 증권사 우리 그 어플 있죠. 프로그램. 그거 하루 종일 본다고 주가가 오르나? 꽃가창 보는 시간이 짧아야 돈 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제 과거 얘기를 하자니까 좀 사실 좀 창피스러운데요. 저도 다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자, 이게 그 투자하시면 누구나 다 이제 겪는 증상인데 약간 이런 거죠. 지금 나오는 곡은 이제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er가 반복돼서 나오고. 자, 호가창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호가창. 이거는 이제 한 종목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이렇게 막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뭐 농심 막 이래가지고 이제 종목별로 뭐 매도원 뭐 올랐냐 내렸냐 이 두 가지네 사실은 호가창. 이건 이제 한 종목에 대한 거고 한 종목 이렇게 나온 거. 두 번째는 이제 종목창. 이거를요 그 단타를 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봐도 되겠죠. 근데 일단 단타 치면 돈을 못 벌어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더라고. 물론 아주 일부 단타 쳐서 돈 버는 사람이 있긴 있어. 거의 드물어요. 이 단타 치면 돈을 못 번다는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먼저. 이건 해보면 알아요. 한 뭐 10년 동안 해보고 그러면 알아.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단타하면 돈 못 벌어. 저는 처음에 단타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엄청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사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이러면서 단타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 단타를 치면 돈을 못 번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단타를 안 친다는 건 어떤 거야? 중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최소한 뭐 한 달은 좀 들고 가보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주식 투자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급해. 그래갖고 한 종목을 사면은 특히 남자들 있잖아요. 3일을 못 들고 가는 사람도 많고 저도 그랬어 옛날에. 되게 신기하더라고. 막 답답해. 막 가격이 막 안 움직이고 이러니까. 특히 제가 겪은 걸로 말씀드리면 좀 나이가 어릴수록 더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가끔가다 진짜 성격이 느긋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그게 되려면 이게 돈이 대출받은 돈이 아니어야지 또 여유가 생기는 건 맞아요. 그래서 투자할 때 대출받은 걸로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어디 마음이 그렇게 되나. 대출받은 걸로 하고 그러죠. 마이너스 통장으로 뭐 저렴하게 대출 받아보고 3% 뭐 예를 들면 뭐 4%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이게 우량주에 투자하면 그나마 나아요. 이거 갖고 이제 우량주에 안 하고 선물 투자하고 이러면 망하는 거지. 곧버스 이런 건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 저도 이렇게 해서 망해본 적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1억 원을 제 돈을 갖고 있었는데, 내 돈 1억을 갖다가 이제 그 주식을 하면은 미수거래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작살나. 금방 작살나. 그럼 이제 2억이잖아. 이거 갖고 이제 곱하기 2에서 4억을 만들라 그랬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요 종목이 제가 들어간 게 50% 마이너스가 나니까 1억이 없어지는 거. 1억 원 원금이 레버리지가 곱하기 2가 됐으니까 이게 원금이 띠용 하고 제 1억이, 여러분들 교육시키려고 내 진짜 있었던 얘기 하는 거. 그래서 1억은 내 돈이고 1억이 증발됐어요. 증발됐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2억 5천인가 3억까지 갔었나 뭐 하여튼 좀 올랐다가 거기서 제가 정리해야 되는데 계속 들고 가다가 이제 마이너스 50% 나면서, 그 비운의 종목이 두산건설이야. 내가 진짜 건설주 진짜 안 산다는 원칙 갖고 있었는데 딱 한 번 원칙을 깼거든요 제가. 왜? 두산건설이 너무 저가까지 떨어져 있는 거야. 3,000원. 이 밑으로 도저히 안 떨어질 것 같아갖고 샀는데 웬걸 이거 1,500원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내 셀프 디스라고 있냐. 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죠. 핵심은, 오늘의 핵심은 뭐냐. 우린 어른이라도 계속 잔소리 듣고 혼나야 되잖아요. 자, 요약하면 이겁니다. 호가창 보고 종목창만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나이 점점 들어가면 눈만 아파.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지 말고 이 하는 버릇을 버리시고 그 시간에 투자 공부를 해. 글씨가 너무 상형 문자 같다. 투자 공부 또는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요즘 가장 안 좋게 느끼는 시그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있잖아요. 저한테 이메일이 오게 돼 있어. 왜 와? 궁금한 게 생겨. 그럼 질문하고 싶잖아. 나한테 이메일 보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 얘기는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여러분들이 이 호가창이나 들여다보고 있지 공부를 안 한다는 소리야. 공부를 하면 궁금한 게 생기고 모르는 게 생기고 물어보고 싶어. 그럼 이메일 보내갖고 뭐 예를 들면 큐에스트 뭐 선생님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고. 이런 얘기를 안 해. 그 얘기는 뭐야? 지금 대한민국 모든 투자자들은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그냥 무료로 뭐 얘기해주는 유튜브 같은 데서 뭐 썰 푸는 거 같은 거나 듣고 있지 진정한 투자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다 잃지.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아휴, 참 답답해요. 답답해. 그냥 그거 이렇게 뭐 열매가 있는 나무에 갔다가 뭐라 해야 되노? 누워가지고 그냥
나무 열매가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자, 오늘 요약하고 정리합니다. 11편. 자, 같이 읽습니다.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HTS 하루 종일 본다고 주가 오르나? 나한테 얘기한다면 스스로에게, 야, HTS 하루 종일 본다고 주가 오르냐? 반성하자. 호가창 보는 시간이 짧아야 돈 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줄 한 번 더 읽습니다. 호가창 보는 시간이 짧아야 돈을 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는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일단 아이고 잠깐만요. 답답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제가 하수들의 특징은요, 일단 이런 원칙을 몰라. 원칙을 잘 몰라. 뭐가 중요한지 몰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천을 안 해요. 제가 진짜 개미 투자자들 투자하는 거 보면 진짜 가관인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 막 호가창에다가 막 호가창 있고 여기다 막 차트 한 9개 띄워놓고 막 보조지표 띄워놓고 이러면 돈 못 번다고. 이게 머저리 같은 짓이야, 머저리 같은 짓. 자, 강조합니다. 밑줄 쫙. 호가창 보는 시간이 짧아야지 돈을 법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세요. 이거 못 이겨내면 여러분들, 제가 좀 심하게 말할게요. 투자 접으라고. 이런 거 못 이겨내면 투자 접어. 당신은 소질이 없는 거야. 소질이 없어. 하지 마.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소질이 있는 거예요. 저런 거 못 이겨낸다? 그러면 그냥 나 자신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투자 접으세요, 그냥. 자, 여기까지 큐에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큐에스트입니다. 오늘은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12편. 투자는 내 직업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 국장하고 미장 어디가 맞을까? 이게 참 제가 뭔가 이렇게 국한시켜 놓은 주제 같기도 하고 조금 또 포괄적인 내용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투자를요, 우리가 만약에 잠깐만요. 아이고, 뒤에 그 배경을 아무래도 짙은 걸 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 스타일에 맞게,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주제를 조금 좁혀서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국장에 투자할 거냐, 미장에 투자할 거냐인데, 일단 국장 같은 경우는 우리 생활 사이클에 좀 맞아요. 그리고 좀 쉴 수가 있어. 저는 사실 이제 이거 두 개를 다 동시에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두 개 다 하면 사람 되게 힘들어요. 피폐해져. 직장 다니면서는 미장을 예를 들어서 서머타임 적용 안 될 때 하면 10시부터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한 5시, 어떤 때는 7시까지 봐야 돼. 그럼 사람 잠을 언제 자냐고, 이거를 잠을. 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만약에 내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잠을 일찍 자. 예를 들면 밤 10시, 11시에 잠을 자. 요때 일어나. 그럼 요런 사람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게 조금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적합하지가 않지. 적합하지가 않다고. 근데 그래도 미국 증시 너무 하고 싶어. 요즘 미국 증시 투자 안 하면 등신 쪼다 머저리 같은 느낌 나고 이런 거죠. 국내 주식 투자하면 야, 이 멍청아, 멍청이, 이런 취급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쓸데없는 비교를 너무 많이 해. 어차피 미국 증시 투자하는 놈들이요.
미국 증시 투자하는 사람이나 국내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나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퀘스천. 미국에 평생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자, 한 번도 못 가본 사람 꽤 많고 자, 2번 이상 가본 사람 손들어봐 하면 정말 별로 안 될 거고 3번 이상 가본 사람 손들어봐 하면 정말 별로 없을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다고. 예를 들면 누가 미국 증시 막 얘기하면 이렇게 되돌려주세요. 야, 너 그렇게 미국 증시 이렇게 하는데 너 미국 몇 번 가봤냐? 몇 번 가봤어? 어느 도시 가봤어? 그 거기 뭐 나오는 뭐 엔비디아 뭐 이렇게 회사 있잖아. 너 그런 회사 가본 적은 있어? 너도 어차피 없잖아. 근데 뭐 그렇게 미국 증시 투자한다고 그렇게 뻐겨. 어? 잘 모르고 투자하면서 너도. 너 미국 몇 번 가봤어? 그 폭삭수가 수다에 그게 누구야? 걔 부산길이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재밌으시라고 성대모사 한번 해드리면 야, 너 투자 네가 너 뭐 돼? 어? 너 배 몇 척 있어? 어? 너 미국에 몇 번 가봤어? 이렇게 물어보시란 말이야. 국장이 투자한다고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자, 나에게 맞는 투자를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살짝 지금 옆으로 셀 뻔하면서 그랬는데 세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다행히. 제가 이걸 주제별로 짧게 나눈 이유가 길게 얘기하다 보면은 주제가 딴 데로 셀 수가 있어서 일부러 3,000%로 안 빠지려고 짧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나는 자, 일단 그래요. 근데 야행성이야, 내가. 제가 이런 쪽에 좀 가깝지. 저는 이제 미국 증시 투자 그러면 잘 맞지.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소위 얘기하는 코인, 뭐 암호화폐. 저는 이게 좀 잘 맞는 편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약간 주간성이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분들은 국내 증시가 맞고 사이클이 자기 생활 패턴이 안 그러면 사람이 망가진다니까. 코인은 한 세모 정도 되는 거지. 그래도 얘는 뭐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기도 세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만 놓고 보면.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아웅, 그래도 키웨스트 선생님, 저 야행성인데, 국내 증시 하고 싶고, 뭐 낮에는 깨 있으니까. 주간성이라고 합시다. 저 선생님, 저 주간성인데, 다시 얘기할게요. 선생님, 저 주간성인데, 미국 증시 너무너무 투자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ETF를 많이 하더라고, 요즘 보니까. 근데, 제가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확 물려 있어. 왜 물려 있어?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오를 때 있잖아요. 주가 오를 때 어디서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들.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다 여기 물려 있어. 확. 왜? 옆에 사람들이 개나 소나, 제 개나 소나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씁니다. 개나 소나 뭐 ETF 해야 된다 뭐 한다니까 여기에 고점에 지금 아파. 고점에 다 ETF를 사. 왜 그런지 알아? 진짜 솔직하게 후드럭 팬다. 주변 사람들이 뭐 투자하는지 물어볼 때 특히 ETF 투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많냐면 방송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 답을 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호호호, 선생님, 저는요 미국 무슨 ETF에 투자하고 있어요. 호호호호. 이러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있어 보임. 자, 근데 투자는 있잖아요. 투자가 있어 보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투자 수익률이 나는 게. 이거는 ETF는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남성들 입장에서는 나 좋은 시계 하나 차고 있어. ETF. 여성들 입장에서는 호호호. 저 이런 뭐 좋은 목걸이 하나, 명품 하나 하고 있어요. 있어 보이려고 ETF 투자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상당 부분 있다. 왜? 왠지 좀 미국, 한국 펀드도 아니고 ETF도 펀드야 어차피. 미국 ETF 투자하면 좀 있어 보이고. 근데 이런 거 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봤을 때 제가 또 통계 전문가 아닙니까? 미국에 안 가봤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니면 한 번 딱. 왜? 미국을 동경하는 건 좋아.
미국 ETF 투자한다 그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빌리티가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고 바깥에 저희 볼트가 새벽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밥을 먹는데 지금 7시 27분이네요. 이거 맞추고 밥을 줘야 되겠네요. 저도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치 4편을 지금 한 번에 몰아서 이제 미리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촬영을 좀 하거든요. 양해 부탁드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다가 밀리면 안 되니까 제대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마무리. 저도 한 주제당 이제 전달 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조금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편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못 쫓아와. 그럼 이게 교육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의미가 있지. 주변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아, 내 지인, 내 친구 중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얘기해봐요. 어차피 귀뜬 말도 안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얘기가 좀 들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면 아, 내 친구 개똥이가 있는데 소똥이도 있고 아, 나도 이걸 듣고 공부해야 되겠지만 내 친구 개똥이 소똥이 진짜 이 영상 봐야 된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다 가르쳐 줄 수도 없어. 듣지도 않아. 저 같은 사람의 얘기도 사람들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소개를 시켜주시면 돼. 여러분들이 소개해 줄 만하다 싶으면. 그래서 자 오늘 12편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또 있습니다. 자 투자는 내 직업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이거 색깔이 잘 안 보인다. 다시 할게요. 좀 반대되는 색을 해야지. 그쵸? 자 투자는 내 직업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좀 더 하나 더 얘기하면 라이프 사이클의 내 바이오 리듬에 맞게. 이거에 안 맞으면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거에 맞게 이제 대표적으로 국장 미장 여기다 플러스 한다면 이제 코인 투자까지 한다면 어디가 맞을까? 나한테는 적합할까? 이런 것들을 본인에 맞게. 하나 더 진짜 나가면은 나는 육상하고 수영이 있다. 근데 내가 타고 나기를 만약에 나는 수영을 잘해. 얘는 땅이고 얘는 물이잖아요. 그럼 내가 수영을 잘하게 타고 났으면 수영 쪽으로 가야지요. 근데 내가 육상을 잘하게 타고 났어. 근데 자꾸 수영을 하고 싶어. 그럼 안 돼. 저도 수영 잘 못하는데 물에 빠져 죽어. 그러니까 DNA를 무시하면 안 된다. 내가 타고난 게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퀴에스트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